두 가지 문제 풀면서 시장 분석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 능력고사의 이예린입니다. 오늘은 1번 문제로 수급의 흐름을 통해 특징주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는 각각 10가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탄력을 이어가던 우리 증시 장중에 환율 우려가 불거지면서 상승폭 살짝 반납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강한 매수세 이어지면서 빨간불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종목 위주로 담아갔을지 기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APR, 2번 두산, 3번 삼양식품, 4번 고려아연, 5번 삼성전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APR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일이면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번 광고에서 APR의 대표 브랜드죠. 메디큐브가 메인으로 자리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뷰티 카테고리 1위부터 3위를 메디큐브가 휩쓸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세 이미 입증하고 있다라는 부분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담아가는 분위기였고요. 다음은 이번 두산입니다. 기관은 2거래일째 담아가는데 아쉽게 외국인은 매도를 출회하면서 수급 쪽에서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로봇부터 반도체, 원전까지 신성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높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강한 매수세 이어졌고요. 또한 자사주 매입 소식 전해지면서 밸류업까지 강하게 진행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삼양식품 보도록 할게요. 10월 말부터 꾸준히 러브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올해 실적은 물론이고요. 내년까지도 중국과 미국은 물론 유럽향으로도 실적 성장세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려 오늘까지 7거래 연속 담아가는 분위기였고요. 다음은 고려아연 보도록 할게요. 정말 오랜만에 영풍과 경영권 분쟁 다시 재점화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강한 시세가 분출됐는데요. 여기에 최근 수급이 많이 늘어나면서 구리 가격까지도 급하게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비철금속 핵심주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1거래일 강한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은 삼성전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연일 MLCC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증권가에서 전기전자 업종 대형주 가운데 이 삼성전기를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수급과 함께 주가도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LG화학, APR, BH, 하나마이크론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수페타시스는 외국인 매수 상위에 정말 단골 손님입니다. 구글의 TPU 주요 공급사로부터 최근에 핵심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역시나 삼성전기와 함께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해냈던 모습이고요. 다음 LG화학 보도록 할게요. 리튬 가격이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2차 전지의 업황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전고체의 기술을 더욱더 높여주는 신기술까지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 높여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APR의 경우에는 기관과 함께 외국인도 2거래일 연속 담아가면서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BH가 나와 있네요. 아이폰 핵심 부품 기판을 공급하면서 이제 곧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에 따라서 또 큰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무려 9거래일 연속 담아가는 분위기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쌍끌이 매수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커질 거다라는 기대감에 수혜 함께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수급 끝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두 분은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하나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오늘도 코스피에서 쌍끌이 매수에 나선 외국인과 기관의 탑5 매수 종목들 목록이 나와 있었고요. 과연 두 분께서는 이 중에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지 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이름입니다. 삼양식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두 종목의 이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삼양식품, 황제주 등극한 이후에 주목도가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조금 떨어졌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상황이 지금 140만 원대고요. 지금 증권가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200만 원까지 잡는 곳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매운맛이 중독성이 강해서일까요? 계속해서 해외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삼양식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삼양식품의 매출액추를 보면은 지금 매년 증가세 보여주고 있고요.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9천억 대 정도였다면 올해 지금 예상 컨센서스만 하더라도 2조 3천억 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삼양식품의 지금 대표 브랜드인 이 불닭 브랜드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대부분의 매출을 하드캐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거의 70~8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장 캐파도 증설하고 있는 추세고요. 재고도 지금 빠르게 또 소진되고 있는 중이라서 최근에는 중국 쪽에서 지금 법인 쪽의 성장세가 지금 가파르게 또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 내년 1월 말쯤에는 또 중국의 그 공장도 증설이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역시나 이 캐파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인지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 오늘 시점에서 지금 수급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 지금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들 볼 수가 기관이 있고요. 예, 엄청 사고 있네요. 특히나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같은 지금 메이저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이렇게 잘 나가는 삼양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견해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존도가 너무 불닭이라는 브랜드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이 불닭의 그 소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 매출액이 사실상 전체 비중 대비해서 3%대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불닭이라는 이 브랜드에 파생된 여러 가지 뭐 제품들도 많고 또 라면 단일 제품만으로 봤을 때도 맛도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 삼양식품을 또 이끌어 가고 있는 게 오너 3세이거든요. 근데 신사업에 지금 줄줄이 계속 쓴맛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우지라면으로 승부 보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방어를 해지를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들도 있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관세 부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라면이라는 품목 자체가 약간 가격 민감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판매는 잘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외인 기관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해외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곳들은 여전히 이런 수급의 러브콜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삼양식품이 지난 이제 9월 달 최고점 이후로 지금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금 이렇게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지금 붙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그 기관계 쪽에서 오히려 목표가를 높게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매수 의견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160만 원대 일단 회복세까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200만 원 목표까지 보는 것은 조금은 지금 시장 환경이 워낙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종목을 들어간다 하신다면은 이전에 전저점 구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를 잡고서 분할 매수 대응하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라는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60만 원대까지 정말 지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올랐던 삼양식품인데 그 이후로 한 달 반 정도 살짝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뭐 오스카, 그래미, 캐대헌이 막 네. 노미네이트 되고 있던데 수상 소식이 들리면 혹시나 또 영향을 받을지 않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이수페타시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연초에 이 종목 가지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뭐 최근에 무서운 상승세입니다. 예,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초에 저희가 좀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계속 올랐죠. 근데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요. 연초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율이 12% 언더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냐? 31.98%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사실 연초부터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시킨 거는 외국인 수급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매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수급이 좀 집중
집중이 됐었는데,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수페타시스 하면은 우리나라 유일한 MLB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인데 PCB를 이제 수직으로 적층을 한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적층을 했냐에 따라서 중다층, 고다층, 초고다층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서 선도기업 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친구밖에 없고, 지금 이제 AI 기술주 랠리가 시작된 게 뭐냐면은 구글에서 제미나이 3를 이제 3.0을 공개를 했는데, 자, 그 주축에 뭐가 있냐? TPU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빠르게 연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TPU 칩이 있는데, 이 TPU 칩 안에 들어가는 MLB 같은 경우는 이수페타시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이 사용하는 TPU 거기에서 40%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글의 TPU가 너무 좋다 보니까 메타 입장에서는 2027년 가동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 지금 이제 구글의 TPU를 납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수페타시스의 출하량 그리고 단가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캐파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모멘텀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28% 정도 증가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4%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지금 구간이 고점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대량 거래가 3번 터졌거든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대량 거래 터지고 한 2, 3일 정도 횡보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다음에 또다시 한번 대량 거래 터지고,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지금 고점이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저는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내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어주셨고요. 앞서서 삼양식품, K컬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혹시 APR 같은 K뷰티도 좀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APR 관련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APR이 올 지금 하반기 내내 올라간 화장품 관련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던 와중에 11월 달에 장이 흔들려서인지 내지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때문인지 한번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그쵸.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구간대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이제 돌림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세력들의 그 속임수 구간이 한 번쯤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AP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화장품 관련 기업이기도 하지만 가정용 미용기기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진율 자체가 고마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여전히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모멘텀은 사실상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주가가 대체 언제 꺾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점이 있는 구간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연말 소비 시즌 맞아서 이제 랭킹들도 하나둘 나오게 될 텐데, 뭐 어떤 행사 때 얼마나 팔았다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어느 쪽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